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됩니다. 그 종이 한 장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거든요. 김말순 할머니 75세.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입니다. 6개월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슬하에 자식이 셋, 손자 손녀가 7이나 되는 대가족의 어른이셨죠. 그날은 남편의 6개월 제사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야겠네. 말순 할머니는 남편이 쓰던 방 서랍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어요. 낡은 통장들, 옛날 사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랍 맨 뒤쪽, 다른 서류들에 가려져 있던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어요. A사 용지 2장에 빽빽히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아니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집과 땅,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장남인 김대수에게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남편 김영호 할아버지는 생전에 여러 번 말했었거든요. 여보, 내가 죽으면 재산은 아이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해. 맞아요. 차별하면 안 되죠. 특히 막내 수영이는 아직 애들도 어리고 힘들 텐데 더 챙겨줘야 할 것 같아. 이런 대화를 수없이 했던 터였어요. 그런데 이 유언장에는 둘째 명수와 막내 수영의 이름은 아예 없었습니다. 손자 손녀들 목도 마찬가지였고요. 누가 이런 걸 만든 거야? 할머니는 유언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서명은 남편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평소 생각과는 정반대였어요. 뭔가 이상해. 할머니는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곰곰 생각해봤어요. 대수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 아니면 누가? 며칠 후가 제사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서울서 내려온 장남 대수, 부산에서 온 둘째 명수, 그리고 같은 마을에 사는 막내 수영까지. 제사를 무사히 마치고 가족들이 모여 앉았을 때였습니다. 장남 대수가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이제 아버지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형, 그건 왜? 아직 어머니 계시는데. 둘째 명수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어. 대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할머니가 며칠 전 발견했던 바로 그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수영이가 서류를 받아 읽어봤어요. 왜 내 이름이 없어? 나도 없네. 명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뜻이 그러셨어. 장남인 내가 모든 걸 물려받아서 관리하라고. 대수의 말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형, 이거 진짜야? 당연하지.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야. 그런데 왜 우리는 몰랐어? 아버지가 나한테만 말씀하셨어. 형제들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형,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아버지가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명수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뭐가 이상해? 예전부터 장남이 모든 걸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도 요즘 시대가 뭐가 중요해? 아버지 뜻이 그러셨으니까 따라야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막내 수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애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나도 아버지 아들인데 왜 아예 제외야? 내가 게으르게 살아서 그런 거지.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어. 뭐라고? 내가 언제 게으르게 살았다고? 농사도 제대로 안 짓고 술만 마시면서. 야, 김대수. 수영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만해.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사 지낸 자리에서 무슨 짓이야. 하지만 형제들의 다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이 유언장 보세요. 아버지 뜻이 분명해요. 대수가 할머니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봤어요.
이미 며칠 전에 본 내용이었지만 다시 봐도 이상했습니다. 이거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야? 네, 당연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한테는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요? 아이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라고 하셨어. 할머니의 말에 명수와 수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들었어.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지만 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한테는 분명히 장남이 모든 걸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언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그런 말씀 한 적 없어. 나도 아버지 옆에서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소문은 작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영감 집에서 재산 때문에 싸운다더라. 장남이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한다지.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럴 수가 있나?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남편이 생전에 정리해둔 노트를 찾아봤습니다. 남편은 꼼꼼한 성격이라 중요한 일들은 모두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노트를 뒤지다가 발견했어요. 재산 분할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적힌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집과 땅은 세 아들이 똑같이 나눠 갖되 막내는 애들이 어리니까 조금 더 주자. 통장에 있는 돈도 균등 분할. 어머니 말수는 평생 생활비 걱정 없도록 별도로 챙기자. 남편의 친필로 적힌 내용이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자식들을 공평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노트 뒤쪽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대수가 자꾸 장남 특혜를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해뒀다. 요즘 애들이 다 힘든데 어떻게 한 명만 챙길 수 있나. 날짜는 돌아가시기 2주 전이었어요. 할머니는 이 노트를 들고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우리 영감이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노트를 보여드리니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있지. 영호가 몇 번이나 말했어. 자식들 차별하면 안 된다고. 정말요? 특히 막내 걱정을 많이 했어. 아직 애들이 어린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 얘기를 언제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여기 경로당에서 다른 할아버지들한테도 다 얘기했어. 할머니는 확신이 섰습니다. 유언장은 분명 조작된 것이라고요. 다음 주 할머니는 자식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가족 회의를 하자. 이번에는 각자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이제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대수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이 있으니까 문제 없죠? 대수의 변호사도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명수와 수영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유언장이 진짜인지부터 확인해 봐야죠. 필적 감정을 의뢰하겠어요. 분위기가 살벌해졌을 때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 안쪽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어요. 얘들아, 이것부터 보자. 상자를 열자 여러 가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건 아버지의 친필 노트였어요. 이게 뭐예요? 대수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노트를 펼쳐서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집과 땅은 세 아들이 똑같이 나눠 갖되 막내는 애들이 어리니까 조금 더 주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수가 자꾸 장남 특혜를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해뒀다. 대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렴. 할머니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마을 이장님과 함께 공증받은 서류야. 공증 서류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재산은 자식들에게 균등 분할하되 배우자인 김말수는 평생 생활 보장. 날짜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대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형, 이게 진짜 아버지 뜻이었구나. 명수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구나. 수영이도 울먹였어요. 대수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형.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든 돈이 필요해서. 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그 유언장을 만든 거야? 응. 아버지 서명을 따라 써서. 정말 미안해.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재산은 나누면 줄지만 가족은 나누면 사라진다.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원하셨던 건 너희들이 사이좋게 사는 거야. 돈보다 그게 더 중요해. 대수가 눈물을 흘리며 동생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명수가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도 힘들었구나. 왜 진작 말 안 했어? 체면 때문에. 장남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앞으로는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자. 수영이도 말했어요. 우리가 형제잖아. 그날 오후 형제들은 아버지 무덤 앞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야 아버지 뜻을 제대로 알았어요. 앞으로는 사이좋게 살겠어요. 어머니도 잘 모시겠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재산 분할이 완료됐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세 아들이 균등하게 나눠 가졌고 할머니는 평생 생활비를 보장받게 됐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건 가족의 화합이 회복된 거였습니다. 어머니, 주말마다 와서 밭을 도와드릴게요. 나도 자주 올게요. 어머니 건강만 챙기세요.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와 안부를 묻고 손자 손녀들도 자주 놀러 왔어요.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작은 텃밭에서 손주들과 함께 채소를 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했어. 조금 더 깊이 심어봐. 할머니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오래 살다 보니까 다 알게 되는 거야.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가족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제일 원하셨던 게 우리가 사이좋게 사는 거였으니까.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할머니와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은 재산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진실과 사랑이 있다면 언제든 회복할 수 있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어른의 지혜와 용기가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일,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작은 오해가 큰 상처가 되기 전에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